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3번째 페이지. 두 발 달린 잡학사전 365일 예솔 예스맨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 씨와 썬문답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인사이클로피디아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이클로피디아. 요즘 저희 에디터들이 썬킴 말이 중입니다. 썬 선생님은 어떤 주제를 저희가 던져드려도 절대 노를 외치는 법이 없다. 어떤 주제가 와도 방대하게 풀어낼 자신감을 보여주신다. 뭐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여러 방송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가님과 PD님께서 요구하는 건 어떻게 쓰든지 다 맞춰드려요. 게다가 출연료까지 싸요. 파트로 매주를 써오라고 해도 해온다. 가성비가 최고인 진행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 답을 찾아옵니다. 가성비가 최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또 부끄러워지네요. 아닙니다. 뭐 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한자어인 줄 알았더니 순 우리말인 표현들 많이 있잖아요. 단추, 오늘 주제가 단추와 지퍼인데 단추가 순 우리말이래요. 맞습니다. 달려있는 추란 뜻이에요. 매달려 있는 추. 근데 뭐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뭐요? 순 우리말인 줄 알았더니 한자어인 의외로. 하나만 던져보세요. 매력 있으면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도대체 왜? 도대체 한자어예요. 도대체 한자어다. 대체 말 그대로 큰 몸이란 말인데 네네. 모든 거의 도. 그러니까 큰 요점은 놔두고 왜? 도대체. 물론도 한자어예요. 물론은 진짜 순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지 마라 금지할 물자에 논란을 일으키다 론자. 논란을 일으키기가 필요가 없다. 물론 그건 정답은 이거다. 역시 제가 오늘 라디오 오프닝 이건 줄 모르셨잖아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방대한 지식이 어떻게 이렇게 술술 성대면 턱 하고 답이 나오는 썬킴입니다. 진짜네. 이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제 닮고 싶은 인물로 썬 선생님을 꼽는 어린아이들도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한 말씀 해주시죠. 어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썬킴 삼촌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물론 여러분들 놀이터 가서 놀고 동산 가서 놀고 뽀로로 파크 가서 노는 것도 좋지만 주말 되면은 아빠 엄마 손잡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책 많이 보세요. 그러면 지식이 쑥쑥 여러분의 미래의 꿈도 쑥쑥.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줄기 햇빛 같은 존재 미스터 선샤인 썬킴 씨와 도서관 가끔씩 가세요? 도서관 왜 저를 갑자기 타깃으로 삼으시죠?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썬문답 함께 해보겠습니다. 썬킴 씨 혹시 셔츠의 단추 개수가 보통 몇 개인지 알고 계시나요?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몇 개 정해져 있어? 세보질 않으니까 우리가. 세보는 분들은 예전에 혼삐 600이라는 감기약이 있거든요. 정말 시간이 많아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정말 600알인가 세본 친구도 있어요. 진짜요. 초밥 밥알 세듯이. 600은 아니에요.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영웅본색 1편 보면요. 주윤발 선생님께서 그 권총 쌍권총으로 무한 발사를 하시거든요. 그거를 당시 이제 비디오 때 패스트 포워드 리와인드를 하면서 몇 발 쐈나. 저기 분명히 이 베레타 권총인데 11연발이거든요. 저 오류가 있다. 센 친구도 있어요. 그래. 단추 개수는 그것보단 양반이네요. 그럼요. 단추 개수가요, 여러분. 뭐 디자인과 제조사마다 다를 수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목 부분은 위쪽에 1개, 아래쪽에 1개, 또 가슴 부분에 2개, 복부 부분에 2개, 마지막으로 바닥 부분에 1개, 총 7개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대부분 7개인 게 맞습니다. 저도 지금 입고 있는 셔츠 7개고 우리 편집장님께서도 7개 한번 세보시죠. 좀 걸치는 셔츠인데 세보니까 7개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간단하게 목 부위에 2개, 가슴 부위에 2개, 배 부위에 2개, 맨 밑에 하나, 7개라고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 이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일본에서 나온 문화이긴 한데요. 위에서 하나, 두 번째 버튼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떼준다든지 아니면 졸업할 때. 진짜? 네? 정말요? 특히 군 입대할 때 이걸 두 번째 단추를 떼준다든지 사랑하는 여인한테. 왜 그러냐면 가장 심장에서 가까운 곳이다. 두 번째 단추. 아직까지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졸업할 때 사랑하는 연인들 헤어지기 전에 두 번째 단추를 떼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친구는 앞으로 이제 2개는 기본적으로 풀고 다녀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풀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떼주고 오셨나요? 떼주고 왔습니다. 항상 떼주죠, 저는요. 몇 개까지 푸실 자신 있어요? 저는 이제 와이셔츠 같은 거 입으면 보통 2개 답답해서 2개는 풀어요. 2개요. 에디터들이 굉장히 질색팔색하더라고요. 좀
제가 앞섭 좀 그만 풀고 다니라고. 제가 2개 풀었거든요. 예. 한 3개 풀어볼까요? 아니 선생님 계시던 남가주,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2개는 기본 아닙니까? 다 풀 수 있어요. 다 푸는 건 다 풀기도 하더라고. 다 풀죠 솔직히요. 진짜, 뭐 맞다. 미드 같은 거 보면은 서핑 하시기 전에 다 풀잖아요 이거요. 맞아. 네. 그렇죠. 2개는 양반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야죠. 열린 마당이죠 진짜. 네. 그렇습니다. 단추의 역사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또마 제국 로마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로마 시대 때까지만 해도 단추가 아주 값비싼 귀중품이자 부하 신분의 상징이었다고 들었어요.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림도 마찬가지고 네. 로마 시대 때 시민들은 큰 천을 기본적으로 몸에 칭칭 감고 다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듭을 묶어버리고 네. 그래서 단추가 필요가 없던 때였거든요. 근데 굳이 단추를 왜 했냐? 네. 지금의 브로치 같이 장식으로요. 장식으로요. 그래서 보석이든지 귀금속으로 장식을 이게 단추를 만들어 가지고 차고 다니면서 부의 상징으로 이거를 착용하고 다녔습니다. 야, 보석류로 단추를 보석류로, 만들었다. 그렇죠. 심지어 뭐 썰에 의하면 고대 로마 귀족들은 단추를 비상금으로 매달고 다녔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저기요 돈 내세요. 내가 참 현찰 안 갖고 와가지고요. 단추 하나 떼드릴까요? 할아버지 용돈 주세요. 단추 하나 떼줄게. 손주가 막 6명이야. 그러면 다 풀고 다녀야 돼. 할아버지 왜 단추 잠그세요. 잠글 단추가 없어. 근데 이게 그냥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요. 이제 단추 하나를 떼어서 빚을 갚았다는 기록도 있고요. 또 이제 단추가 특히 뭐 결투 같은 걸 할 때 명예를 상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단추가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과시용이었겠죠. 네. 너는 그거를 단추를 은으로밖에 못 갖고 다니냐? 나는 금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중세 같은 경우는 듀얼이라고 해서 결투를 많이 했잖아요. 결투를 한 다음에 내가 이기고 네가 졌다라는 그 신호로 네가 그렇게 목숨같이 달고 다니는 단추를 내가 뜯어가겠다. 그래서 뜯어가는 것이 약간 뭐라고 할까? 내가 이겼다는 상징이었다고 해요. 뜯김을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땐 치욕이죠. 지금도 누가 제 단추 뜯어가면 치욕적일 것 같은데. 경범죄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단추의 존재의 의미 자체가 지금과는 달랐던 모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옷을 고정해주는 실용적인 기능으로 사용을 한다면 예전엔 장식품 느낌이었다는 건데, 그럼 언제부터 단추가 옷을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됐을까요? 모든 옷의 실용적인 그 시작은 대부분 다 중국 위에 북방 유목민족이 맞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북방 유목민족 우리가 알고 있는 몽골족도 그렇고 뭐 여진족, 거란족 등등 보면은 네. 변발이라고 하잖아요. 예. 변발. 황비용. 그렇죠. 아닌가요? 예. 황비용 맞죠? 황비용. 하실래요? 변발이요? 네. 뭐가 거는 게 있어야지 제가 뭐 심심하다고 합니까 변발을? 변발 그 중국 유목민족도 그렇고 네. 이제 그 예전에 그 일본 사무라이들도 이제 변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간단해요. 말을 타고 달릴 때 앞머리가 있으면은 내려오잖아. 그래가지고 말 달리자 네. 쉽게 말을 타기 위해 가지고 거추장스러운 앞머리를 밀어버린 것이 변발이 시야 확보하려고. 시야 확보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우리 같이 매듭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끈으로 묶어가지고 네. 옷을 입은 상태에서 말을 탄다 그러면 다닥다닥다닥 달리다가 네. 풀릴 수가 있어요. 어머 옷이 풀렸어요. 맞죠? 그래가지고 옷을 고정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북방 유목민족이 지금 형태의 가장 초기의 단추를 만들었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마고자라고 아시죠? 마고자요? 네. 모르겠는데요. 마고자가 뭐죠? 또 신세대시라서 잘 모르시네요. 초특급 신세대라서. 마고자라고 해가지고 조끼인데. 마고자. 그쵸. 아이고 또 모르시는 척. 예전 가정 시간에 배웠죠. 예. 가정이요? 예. 기술 안 배우셨어요? 기술 가정 이렇게 있었어요. 네. 예, 기가. 마고자, 예, 마고자를 보면은 그 마고자 앞에 이 단추가 있어요. 예. 단추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옷을 고정시키는데 이 마고자가 대표적인 북방 유목민족의 옷이거든요. 말 달릴 때 옷이 확 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바지 같은 경우에도 네. 북방 유목민족의 옷이었습니다. 바지 우리가 지금 입는 바지 스타일이. 이 바지요. 그래요? 말 탈 때 편하잖아요. 이게 서양에서 온 게 아니구나. 이 청나라 이전 명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남녀를 막론하고 네. 바지를 안 입었어요. 그 명나라 때 복장을 보면은 네. 지금 뭐 조선시대 같이 그렇죠. 옷을 칭칭 그냥 천을 감고 입었지 않습니까? 네. 바지를 만든 것도 북방 유목민족이고 단추를 처음 만든 것도 중국 남북조 시대 때 네. 북조가 이제 북위란 나라였거든요. 예. 북위가 선비족인데 네. 선비족이라는 그런 유목민족이 말을 잘 타기 위해서 가장 처음 만들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바이크 탈 때 뭐 헬멧 쓰고 뭐 그렇죠, 두꺼운 거 그렇죠, 입고 약간 그렇죠. 그런 개념이네요. 말 잘 탈기 위해서. 예. 제가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단추는 어떤 단추인가요? 그걸 왜 질문하는 게 왜 뭐가 어색하셔가지고. 아니 이런 좀 뜬금없지 않나요? 가장 오래된 단추가 남아 있습니까? 그 실용적인 목적은 아니라 이제 장식의 목적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세계 4대 문명 우리 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배우죠. 자, 시작. 4대 문명. 메소포타미아. 오케이, 콜. 안데스. 와. 황하. 아니, 황하 맞아요. 안데스가 어디서 왜 나와? 안데스 아니에요? 그럼 뭐지? 안데스는 정말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안 됐구나. 나일. 마지막 하나 더. 안 됐어 비슷해요. 안 됐어. 저기 인도. 인더스죠. 인더스. 네. 안데스 산맥이고. 네. 그렇죠. 또 티났어. 네. 예. 인더스 강에서 이제 그 시작된 것이 인더스 문명이지 않습니까? 그 인더스 문명의 가장 큰 도시 유적이 이제 모헨조다로라고 있습니다. 예. 기원전 지금부터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약 5,000년 전에 네. 인더스 문명의 뭐 선조들이죠. 네. 선조들이 실용적인 목적이 아니라 장식용으로 단추를 착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단추가 발견된 것이 가장 최초의 단추입니다. 5,000년 전에. 그렇죠. 그럼 서양에서 단추가 실용 목적으로 처음 사용된 건 언제쯤부터라고 봐야 됩니까? 그 십자군 전쟁 1095년부터 네. 1095년부터 200년간 벌어진 십자군 전쟁 때 의외로 뭐 전쟁이라는 약간 안 좋은 측면도 있지만 네. 동양과 서양의 문화 교류였다는 긍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동양의 단추 문화가 네. 그때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중동을 거쳐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갔다. 유럽인들도 네. 저 동쪽에서 온 친구들 보니까 아무리 말을 타도 옷이 안 열려. 그치. 옷이 열리네요. 이게 없어. 예. 왜 그렇지? 보니까 단추란 거를 착용하고 있다. 저 괜찮다. 그럼 우리도 한번 착용해보자.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동방에서 유럽으로 건너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무렵엔 단추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게 된다? 뭐 단추가 영향을 받아봤자 뭐 얼마나 달라질까요? 단추를 무시하는지 발언하셨습니까? 단추 비하 발언 아니고. 네. 예. 이 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그 르네상스가 이것이 이제 부활이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사라진 옛 것의 부활인데 그 옛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예요. 네.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라고 하면 일단 화려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중간에는 이제 중세 시대였고 네. 암흑의 중세 시대. 다시 정말 화려함으로 돌아가자. 는 게 르네상스의 여러 가지 이제 운동 중 하나였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세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최소한의 그렇지. 예. 뭐로 살아왔는데 네네. 사치는 정말 사치죠. 사치는 사치죠. 예. 이제 우리도 먹고 살만 하니까 다시 한번 그리스 로마의 그런 그 풍성함, 화려함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실용적에서 약간 잉여 생산물을 사치로 돌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로마 사람들이 단추. 그렇죠. 그렇죠. 그 귀금속, 네. 금은으로 했던 단추. 예. 르네상스의 약간 안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었죠. 다시 그리스 로마의 그런 화려함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화려한 단추 문화가 그때 다시 부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이 무렵에 프랑스에서 단추와 관련한 사치 금지령도 여러 번 공표가 됐다고. 단추로 사치 부리지 마라. 사진 한번 보시죠. 프랑스와 어느 정도 길래? 1세라는 왕이 있어요. 예. 프랑스와 1세. 프랑스와 1세. 약간 우리 코수염이 멋있네요. 편집장님과 비슷하게 생겼네. 뭔가 근데 좀 있어. 있어 보여. 자, 프랑스와 1세의 그 프랑스 국왕이 네.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본격적으로 연 이제 프랑스 국왕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는 프랑스가 약간 뭐라고 할까 유럽의 변방 국가였거든요. 그래요? 르네상스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먼저 꽃을 피웠지 않습니까? 네. 이탈리아 것이라는 건 싹 다 수입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다빈치까지 네. 존경해가지고 네. 초대를 해온 거예요. 초빙. 우리 프랑스에도 다빈치님 네. 한번 그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화려했던 이탈리아 문화. 네. 우리 프랑스도 따라하자. 최대한 화려하게 하자. 네. 단추
달아라. 이태리 패션. 이태리 패션. 네. 이태리 패션이죠. 그래서 프랑스와 1세 같은 경우에는 금단추가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000개가 달린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마 단추 무게 아유 못 일어나겠어요. 허리 디스크. 경추 3번 나갔어. 그 정도면 보는 사람도 환공부증 생겨요. 그렇죠. 옷에 10,000개가 달려있어 단추가. 그러니까 저분 저 일어나시겠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와 1세가 이제 세상을 뜨고 난 다음에 네. 그 아들이 이제 앙리 2세였거든요. 앙리 2세가 우리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저거 단추, 금단추 10,000개를 옷에 달고 다니시냐? 표정부터 못마땅하네요, 지금. 그렇죠. 예. 약간 뭐라고 할까? 유승범 씨 닮지 않았어요? 갑자기 유승범 배우를.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의 공과 과가 있는데 네. 과 중에 하나인 그런 사치는 이제 우리 지양하자. 그래가지고 남녀 불문하고 착용할 수 있는 단추의 수를 저분이 정하셨습니다. 개수에 제한을 둔 분이 앙리 2세가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세기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야말로 단추 대량 생산 시대가 도래한다고요? 그렇죠. 이제 그 산업혁명 이후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보니까 네. 이제 공장에서 막 찍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저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사치품이 아니라 정말로 실용적인 목적, 옷을 고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단추가 활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단추와 이제 많이 흡사해졌네요. 저게요? 네. 저런 옷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궁금했던 게 그 남녀 옷을 보면 단추의 위치가 다릅니다. 우리 저 같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츠의 오른쪽에 단추가 달려 있는데 여자는 왼쪽에 단추가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남자 옷도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불량품이라고 하죠. 여자 옷 입으신 거 아닌가요? 제 덩치에 맞는. 네. 이제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그 업계에서는 자기들도 설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결투를 할 때 보통 옷 속에 칼을 숨겨둔 다음에 결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빨리 상대보다 더 빨리 이제 칼을 꺼내기 위해 가지고 네. 오른손 잡으니까 칼을 오른손에 잡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왼손으로 단추를 푼 다음에 오른손으로 옷 속에 숨겨져 있는 칼을 뽑아서 결투를 하기 위해 가지고 남자는 단추가 오른쪽에 있게 됐다는 설이에요. 설이 있고 또 있습니까? 또 여자 옷은 그러면 왜 이거 단추가 왼쪽에 있냐? 네. 결투도 안 하는데. 결투 안 하니까? 모유 수유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었다. 모유 수유는 보통 뭐 이 왼손으로 머리를 받치지 않습니까? 아기들요? 예. 안 받쳐보셨죠? 안 받쳐봤죠. 또 모르는 눈치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제 단추를 푼 다음에 네. 왼손으로 아기 머리를 받치고 또 이 오른손으로 이제 그 옷을 열었을 경우에 햇빛이 강한 경우에는요. 네. 이 오른손으로 잡은 옷깃을 약간 뭐라 그럴까 차양막 같이 아기 얼굴을 가릴 수가 있다. 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눈 감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설이에요. 다 설인데요. 예, 한번 상상해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면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네. 또 있나요? 또 하나의 설도 있는데 뭐냐면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독교 문화에서는 알몸을 보여주는 것이 약간 뭐라고 할까 수치, 죄악이었었죠. 그래가지고 목욕을 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나체를 남한테 보여주는 것은 약간 정말 지양해야 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 루이 14세 태양왕 루이 14세가 평생 목욕 딱 2번 했어요. 그래. 2번이 궁금한데요. 왜 했을까?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목욕 문화가 발달을 안 했습니다. 이 기독교의 유럽 같은 경우에. 그 반대로 이제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 앞에서는 깨끗한 몸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증기탕 등등 문화가 발달을 했는데 그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옷을 입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오른쪽에 단추가 있는 게 편하고 스스로 채워야 되니까 뭐 일반화의 오류일지는 모르겠지만 오른손잡이이다라는 가정하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녀들이 옷을 입혀줬기 때문에 하녀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반대가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왼쪽에 단추가 있다는 것도 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가장 일리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 제가 뭐 칼 들고 결투를 해본 적도 없고 모유 수유를 해본 적도 없고 한여를 제가 부려본 적도 없고 그래서 네. 저는 전혀 감이 안 오는데 한번 의견 주시고요. 단추가 영어로는 선생님 버튼이잖아요. 버튼이죠. 버튼이란 말은 어디서 유래됐습니까? 가장 이것도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은 프랑스어로 버폰. 꽃 봉우리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꽃 봉우리와 비슷하게 생겼다. 네. 그래서 버펀이 변형돼가지고 영어의 버튼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또는 포르투갈어인 보탄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고 독일어의 버트레에서 나왔다는 말도 있는데 네. 프랑스어 꽃봉우리라는 버펀이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해요. 예쁜 비유네요. 뭐 우리말은 순 우리말로 달려있는 추. 그렇습니다. 심지어 단추의 날도 있습니까, 선생님? 진짜 하다 단추의 날을 알게 되네요. 우리가 모르는 날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죠. 우리가 몰랐던 의외의 기념일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재밌겠네. 단추의 날 같은 경우에는 1931년도에 네. 미국 단추협회. 미국 단추협회 같은 미단협. 예, 미단협에서. 네네. 이 단추의 맵시야말로 네. 사람의 그 패션을 좌우한다 해가지고 기념을 하자 해서 매년 11월 16일을 11월 16일이 미단협에서 정한 단추의 날이라는 거. 잡지사 구독자라면 이거 기본 상식입니다. 11월 달 가서 저희 시험 볼 거예요. 그렇죠. 11월 16일. 제가 그날만큼은 셔츠 다 풀고 오겠습니다. 진짜요? 단추에 대한 존중. 진짜? 와우. 3개 풀겠습니다. 3개. 보이는 라디오 꼭 보십시오 그때. 3개만 풀겠습니다. 3개만. 그렇습니다. 단추의 날도 알고 참 유익하네요, 오늘. 단추가 여러분 느림의 문화라면 이번엔 속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지퍼 한번 이번엔 시원하게 열어볼 텐데요. 선생님, 지퍼는 어떻게 발명이 됐습니까? 단추는 순 우리말이고 지퍼는 영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퍼를 대용할 수 있는 순 우리말 한번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선족 동포들은 쪼로록이라고 한대요. 쪼로록 올라가서. 올라가는 소리가 쪼로록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쪼로록은 아니죠. 뭐죠 그러면? 슥. 그 지퍼인데요. 집. 그러니까 의성어가 약간 뭐라고 할까 동의가 안 되는 의성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구리의 울음소리 개굴개굴. 아무리 들어보십시오. 개구리는 개굴개굴이라고 안 해요. 우리말로 쓰려면 뭐라고 써야 돼요 그러면? 와르. 그걸 어떻게 쓰냐고 그걸 와르르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네. 자, 이 지퍼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에 있었던 그 공장 직원이었던 휘트콤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1836년대에 태어난 분입니다. 예. 몸이 약간 뚱뚱했다고 해요. 지금 그 사진상으로는 안 보이는데 네네. 저도 한때 거구였던 사람으로서 신발 신을 때 특히 운동화 끝맬 때 혈압 올라가요. 동의하시죠? 그렇죠. 저도 약간 경험해봤습니다. 간접 경험. 그래가지고 이거 신발 신을 때마다 특히 이제 그 공장 출근할 때는 그때는 이제 뭐 떨어지는 게 많기 때문에 군화 워커를 신고 출근할 때가 많았거든요. 네. 워커에 있는 이 구두끈, 신발끈 이거 한번 매고 푸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네. 어유 머리야, 혈압 올라가. 그래가지고 이 구두끈 매는 그 어려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연구 끝에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지퍼를 처음 개발을 했습니다. 야, 신발에 처음엔 달렸구나.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쓰는 지퍼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갈고리가 있고 저쪽엔 동그란 눈이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거를 일일이 손으로 갈고리를 눈에 하나씩 거는 구조. 한 땀 한 땀. 귀찮은데. 그래도 끈보다는 낫죠. 야, 빨리 계산해. 내가 지금 지퍼 채우고 있어가지고. 그런 용도가 있다. 빨리 계산하라고. 아직까지 14번째야 지금. 신박한데. 그러면 그 획기적인 발명이 처음부터 바로 호응을 얻었나요?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일단은 처음 시작했을 때 클래스 락 앤 언락 포 슈즈라는 이름이었어요. 클래스비 고리란 뜻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발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고리. 너무 길잖아요. 나중에는 뭐 훅 앤 아이란 이름의 뭐 제품으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금속 갈고리를 눈에 거는 구조다 보니까 특히 옷에는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옷이 상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시카고 박람회에 이거를 일단 상표 등록한 다음에 제품에 출시를 해봤습니다. 근데
실용성이 부족해가지고 네. 상품화하는 데는 일단은 실패를 했어요. 일단은. 일단은. 그럼 어떻게 성공하게 된 거죠? 네. 시카고 박람회 드디어 나는 이거 가지고 망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저기요 잠깐만요. 제가 이거를 상품화 시켜 볼까 하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하면서 워커라는 이름의 당시 미 현직 육군 중령이 등장을 해요. 워커 중령. 예. 워커 중령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로요? 이거를 상품화 시켜 주신다고요? 저한테 넘기십시오. 제 이름이 또 워커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지퍼 자동 제조 기계를 발명을 하려고 했는데 예. 걸린 시간이 워커 중령이 무려 19년 동안 개발을 한 거예요. 저 지퍼 19년 동안 개발했어요. 정말 와. 예전에 개콘의 달인도 16년이었는데 19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달인. 예. 아무도 안 사가 이거를요. 19년 동안 내가 연구를 했는데 어떡해. 그래가지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뭐죠? 떨이요. 자, 올라. 서양도 똑같군요. 예, 그렇죠. 안 팔리면 떨이군요. 네. 예. 자, 999원. 저가 전략으로. 예. 그래가지고 가격을 굉장히 인하해서 그 제품을 내놓습니다. 예. 그때 이제 뉴욕에서 양복점을 하던 쿤 모스가 참 이 지퍼에 관련된 사람들 이름들은요 굉장히 독특해요. 쿤 모스, 그다음에 휘트콤 저드스. 예. 잡지사 구독자라면 상식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예. 쿤 모스가 이게 구매를 한 다음에 네. 생각을 해본 거예요. 네. 이거를 신발용뿐만 아니라 옷에 한번 적용을 해보자. 이것이 1912년도였거든요. 네. 그래서 옷에 적용을 해요. 특히 처음에는 민간인들 옷이 아니라 네. 군복이에요. 군복에. 1912년도에 쿤 모스가 이것을 옷에 적용을 했는데 네.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졌잖아요. 그러네. 전쟁에서 군복 빨리 입고 빨리 벗고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군용 납품을 하면서 대박을 쳐버린 거예요. 또 전쟁이 이렇게 누구에겐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예. 전쟁을 통해서 대박난 상품들 우리 많이 다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음식도 많이 다뤘었죠. 그렇죠. 예. 1차 대전을 거치면서 이 지퍼가 군복에 적용되면서 대박이 납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리고 그 뒤에 나중에 한 23년도쯤에 BF 굴리치라는 회사에서 이제 부츠 이름의 지퍼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올릴 때 소리가 집 이런 소리가 나서 그게 더 비슷하지 않나요? 집 쪼르르기보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갖고 계신 지퍼 달린 옷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보시면 상당수 지퍼에 YKK 이런 이니셜이 새겨져 있을 겁니다. YKK는 뭔가요? YK 예전에 YK 2000도 아니라 네. 이게 무엇인가? YKK는 일본의 그 요시다 공업 주식회사의 준말입니다. 네. 일본에서 대량 생산, 지금도 전 세계 그 지퍼 시장의 5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YKK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이니셜 만들 때, 일본어의 첫 머리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YKK가 뭐죠? YKK가 요시다 공업 주식회사의 준말인데, 요시다 가부스키 가이샤. 가부스키가 주식회사고 가이샤가 회사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요시다 공업 주식회사의 준말이에요. NHK. 니폰. 와카리마생. 꼭 그거는 아시네요. 니폰 호쇼 고이샤인가? 일본 방송협회의 준말이에요. 그렇군요. NHK가. 네. 우리도 참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네. CBS는 맞네. CBS. 기독교 방송. 기독교라뇨. 예,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방송은 BS 맞잖아요. 아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고요. 네. 우리도 그러면 국산 지퍼 브랜드 하나 만든다면 이니셜 뭐로 하면 좋을까요? 뭐라 할까요? NDM. 뭐요? 뭔데요? NDM. NDM이요? 남대문. 요거 빨리 상표 등록해. 예. 빨리. 우리도 이제 K 지퍼 나올 때 됐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퍼나 단추 중에 하나 이행시 하라는 에디터의 요청이 있는데 하나 고르시죠. 뭐 할까요? 먼저 하세요. 저도 해야 돼요. 네. 저도 해야 돼요. 먼저 하시죠. 자, 단언컨대 잡지사에 답사에 모시고 싶은 한 명을 고르라면 추요? 추요?
가수 추. 아, 추요. 추요. 기독교 예. 방송 TV에서 맞다니까요. 아하, 그렇군요. 지! 저 단추 주세요. 이 와중에. 정말 단언컨대 잡지사에 모시고 싶은 한 명의 아하. 사람이 있다면. 정말 궁금하다. 추남! 가을 남자, 썬킴입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좀 여름에 이런 이행시 이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예, 오늘 끝났습니다. 네. 자, 옛날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단추의 역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연구 끝에 탄생한 지퍼의 역사, 썬킴 씨와 재밌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선 선생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